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 만약에 아침에 출근하려고 집을 딱 나섰는데요. 간발의 차이로 버스를 놓쳤고 다음 버스가 올 때까지 길바닥에서 무려 2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나요? 와, 2시간이요? 저는 진짜 상상만 해도 벌써 숨이 턱 막히는데요. 요즘 같은 시대에 2시간은 너무 가혹하죠. 그렇죠. 엄청난 스트레스일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중교통 이용률이 고작 13%에 불과한, 그러니까 10명 중 8명 이상이 무조건 승용차에만 의존해야 이동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10명 중 8명이요? 거의 대중교통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더 역설적인 건요. 바로 이 조용한 도농복합 지역에 무려 360조 원이라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자본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 360조 원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네, 버스조차 제대로 다니지 않는 이 땅이 과연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최첨단 반도체 기술의 수도로 탈바꿈할 수 있을까요? 참 아주 극단적이지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가장 정확한 모순을 짚어주셨습니다. 한쪽에서는 수백조 원의 자본이 첨단 산업을 외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주민들이 1시간 넘게 버스를 기다리는 현실이 공존하고 있죠. 맞아요. 엄청난 괴리감이죠. 네, 오늘 우리가 깊게 들여다볼 지역이 바로 용인 특례시 처인구입니다. 오늘 탐구를 위해서 용인시 공식 보도자료부터 시작해서요.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러니까 LH의 보상계획, 도시진단 전문가의 날카로운 분석 칼럼, 개별 공시지가 데이터, 그리고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언론 보도까지 다 모아봤습니다. 좋습니다. 이 흩어진 조각들을 모아서 아주 입체적인 도시 지도를 한번 그려보죠.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지금 갑자기 처인구라는 거대한 땅덩어리가 국가적 주목을 받고 있는가? 네. 그리고 과연 용인 처인구는 지도상의 화려한 조감도를 넘어서 진짜로 바뀌고 있는가? 이게 오늘 심층 탐구의 핵심 미션입니다. 아주 묵직한 질문이네요. 이 거대한 실타래를 풀려면 먼저 그 360조 원이라는 숫자의 실체부터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조 단위가 넘어가면 좀 현실 감각이 사라지거든요.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 일원의 777만 제곱미터, 평수로 치면 약 235만 평 부지에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생산 설비 6기를 짓는 국가산업단지 프로젝트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원산면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SK 하이닉스가 120조 원을 붓는다고 하던데 이거 그냥 엄청나게 큰 공장 2개가 들어온다고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단순한 공장 2개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이 거대한 부지 주변으로 이미 입주 협약을 맺고 있는 원익 IPS나 솔브레인 같은 29개의 주요 소부장 기업들입니다. 소부장이라면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도에 이 기업들의 위치를 점으로 쫙 찍어보면 처인구를 관통하는 거대한 알파벳 L자 형태의 반도체 벨트가 현실화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 L자형 반도체 벨트요? 네. 이게 왜 굳이 물리적으로 한 곳에 이렇게 다다다닥 뭉쳐야만 하는지 그 기저의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해요. 반도체 공정이라는 게 나노미터 단위의 아주 극한의 정밀도를 다루잖아요. 그렇죠. 엄청 예민한 작업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핵심 화학 소재나 엄청 민감한 부품을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트럭으로 실어 오비되면 그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온도 변화나 진동만으로도 수율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러니까 단순히 땅값이 좀 싼 지방으로 흩어져서 공장을 지으면 절대 안 되는 거군요. 네, 절대 안 됩니다. 이 기업들이 반드시 반도체 생산 설비 바로 옆에 물리적으로 딱 붙어 있어야만 물류 이동 시간을 최소화하고 불량률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네요. 결국 이 L자형 벨트는 종이 위에 그려진 예쁜 그림이 아니라 반도체 생태계가 살아남기 위한 필수적인 생존진영인 셈입니다. 정확합니다. 공급망이 지리적으로 완전히 밀착되어야만 글로벌 경쟁에서 속도와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사실 이 속도라는 키워드가 현재 처인구에서 벌어지는 모든 행정 절차들을 이해하는 핵심 암호입니다. 속도요? 확실히 최근 진행 상황을 보면 속도전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긴 하더라고요. 최근에 LH가 국가산단부지 토지 소유자들에게 손실보상 협의 통지서를 발송했잖아요. 네, 2026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보상 절차에 들어갔죠. 그런데 행정기록을 보니까 이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가 최대 3억 원까지 대폭 확대되었고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인정 범위도 기존의 3배에서 10배까지 늘어났더라고요. 네,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죠. 보통 국가 주도의 개발 사업을 보면 토지 보상 문제 때문에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십수년씩 첫 삽도 못 두고 주민들이랑 갈등을 겪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그렇죠. 명도 소송 가고 난리가 나죠, 보통. 그런데 이번에는 용인시 차원에서 물론 자료에 명시된 행정적 팩트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이상일 용인시장이 직접 중앙정부의 세제 혜택 확대를 강하게 건의했고 그게 이례적으로 빠르게 수용이 됐습니다. 네, 객관적인 행정 절차의 기록이죠.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게 단순히 지역 민원을 달래기 위한 수준이 아니라 뭔가 국가적 차원의 엄청난 다급함이 느껴지거든요. 그 다급함의 이유는 글로벌 패권 경쟁 상황을 보면 명확해집니다. 지금 미국이나 대만, 일본 등 전 세계가 자국 내 반도체 생산 기지를 구축하려고 사활을 걸고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아, 완전히 반도체 전쟁이네요.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 만약 공장 착공이 보상 문제로 2년, 3년 지연된다. 이건 단순히 건물이 늦게 올라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영원히 상실할 수도 있는 치명적인 리스크예요. 와, 그 정도인가요? 네, 그래서 세제 혜택을 파격적으로 늘려서라도 보상 갈등을 최소화하고 착공 시기를 앞당기려는 이런 행정적 결단은 결국 이 프로젝트가 대한민국 경제의 명운을 쥐고 있다는 방증인 거죠. 좋습니다. 그럼 국가적 사활을 건 이 엄청난 속도전 덕분에 부지가 무사히 확보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반도체 공장이 예정대로 우뚝 섰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네, 기분 좋은 상상이네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저는 진짜 복잡한 문제가 바로 이 지점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공장 안에는 로봇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사람들이 일해야죠. 그 360조 원짜리 생산 라인을 굴리려면 수만 명의 고급 엔지니어와 연구 인력들이 매일 거기로 출근을 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퇴근하면 어디서 잠을 자고 주말에는 어디서 장을 보고 아이들을 키울까요? 네, 국토교통부와 LH도 바로 그 지점을 아주 정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산업단지를 넘어서 배후 도시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거고요. 아, 그래서 신도시 협약이 나온 거군요. 맞습니다. 이동우 민원에 1만 6천 가구 규모의 하이테크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단순한 공단 배후 단지가 아니라 첨단 IT 기술이 접목된 복합 배후 도시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급 인력들이 굳이 퇴근하고 서울 강남이나 판교로 빠져나가지 않고 처인구 내에서 직장과 주거를 모두 해결하는 직주 근접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청사진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조금 날카롭게 질문을 던져보자면 우리는 과거에 경기도 곳곳에서 화려한 이름표를 단 무슨 스마트시티니 자족도시니 하는 프로젝트들이 번듯한 인프라 하나 없이 아파트 숲만 덩그러니 남은 배드타운으로 전락해버리는 걸 수도 없이 지켜봤잖아요. 아, 뼈아픈 지적이네요. 당장 교통망은 어떻게 해결하려는 걸까요? 출퇴근 시간마다 그 1만 6천 가구에서 차들이 일제히 쏟아져 나온다고 생각하면 벌써부터 도로가 마비되는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도로망 확충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겁니다. 화성 양감에서 시작해서 용인 남사와 원삼을 거쳐 안성 일주까지 이어지는 총 45km 구간의 반도체 고속도로가 현재 적격성 조사를 받고 있죠. 아, 45km면 꽤 긴 구간이네요. 네, 이 고속도로가 뚫리면 단순한 출퇴근 차량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 수많은 소부장 기업들의 막대한 물류 이동을 감당할 아주 거대한 대동맥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고속도로 하나로 숨통을 틔우겠다는 거군요. 게다가 처인구의 기존 도심들, 그리고 구도심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모현 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 같은 경우 왕산리 일대의 최고 35층, 622세대 규모로 인가가 났고요. 와, 35층이요? 스카이라인이 확 바뀌겠네요. 그리고 행정 인프라도 개편 중입니다. 마평동에 있는 옛 용인 종합운동장 부지 있잖아요. 거기에 지상 10층 규모로 처인구청 복합청사가 새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구청, 보건소, 용인도시공사까지 다 입주하는 기본 계획이 수립됐죠. 새로운 첨단 신도시가 올라가고 45km짜리 반도체 고속도로가 뚫리고 구도심에는 35층 아파트와 10층짜리 새 구청사가 들어선다.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아주 흥미로운 비유 하나가 떠오릅니다. 어떤 비유죠? 지금 처인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마치 1990년대에 만들어진 좀 낡은 픽업 트럭의 보닛을 열고 그 안에 수백억 원짜리 최신형 포뮬러1 레이싱카 엔진을 억지로 우겨 넣는 작업 같아 보입니다. 낡은 픽업 트럭의 F1 엔진이라
어떤 기계적인 결함이 좀 우려되시는 건가요? 레이싱카가 시속 300km로 달리려면 강력한 엔진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 폭발적인 출력을 견뎌낼 수 있는 정교한 서스펜션, 고성능 타이어, 그리고 운전자를 보호할 단단한 셰시가 완벽하게 맞물려야 합니다. 그렇죠. 밸런스가 생명이죠. 360조 원짜리 반도체 산단이라는 이 괴물 같은 엔진을 달았는데 만약 처인구라는 도시가 사람들의 일상을 지탱하는 생활 인프라라는 서스펜션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차는 출발하자마자 그 엄청난 진동을 이기지 못하고 내부에서부터 산산조각이 나버리지 않을까요? 와, 도시공학의 핵심을 찌르는 아주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 서스펜션의 부재, 즉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기대감과 실제 사람들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현실과의 괴리가 이미 여러 지표에서 삐걱거리는 파열음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어떤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죠? 가장 직관적인 데이터가 바로 개별 공시지가, 즉 땅값입니다. 최근 데이터를 보면 처인구의 지가 상승률이 무려 4.52%를 기록했습니다. 4.52%요? 그게 어느 정도 높은 건가요? 용인시 전체 평균이 3.11%고요. 경기도 평균이 2.85%입니다. 그걸 감안하면 처인구의 수치는 압도적으로 경기도 최고 수준을 웃도는 거죠. 반도체 개발에 대한 엄청난 기대감이 이미 땅값에 선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4.52%라는 숫자가 외지 투자자들에게는 환호성을 지를 만한 호재겠지만요. 그곳에서 살아가는 원주민들이나 상인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건 완전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네, 생활 물가나 임대료 압박이 장난 아니겠죠. 맞아요. 땅값은 우주로 날아가고 있는데 정작 시민들의 실제 생활 환경은 어떠한가? 이 대목에서 선대인 소장의 도시진단 칼럼을 꼼꼼히 씹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칼럼이 용인시의 뼈아픈 과거를 아주 서늘하게 해부하고 있거든요. 네, 칼럼 내용을 보면 용인의 뼈아픈 과거, 바로 배드타운의 역사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데이터를 보면 과거 용인은 아파트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전국 최고 수준으로 높았습니다. 아파트만 잔뜩 지어졌다는 뜻이네요. 반면에 인구 1000명당 사업체 수라던가 자생적인 일자리는 인근 성남이나 수원에 비해서 현저히 부족했죠. 그래서 수지나 기흥 등 서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거대한 주거단지가 폭발적으로 팽창했지만 결국 매일 아침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서울이나 판교로 돈을 벌러 빠져나가는 거대한 침실 역할에 머물렀던 겁니다. 동쪽의 넓은 처인구는 철저히 소외되는 끔찍한 동서 격차 문제까지 알아왔잖아요. 물론 이 자료들의 과거 난개발 인허가에 대한 비판과 현재 지자체의 개선 노력이 공존한다는 점을 중립적인 시각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결국 과거의 불균형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니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런 과거 데이터를 냉정하게 분석하는 이유는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지금 360조 원이라는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시점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는 경각심 때문이죠. 그래서 현재 처인구가 직면한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 바로 이 대중교통이라는 약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처음에 오프닝에서 제가 잠깐 언급했던 그 통계 수치 기억하시죠? 대중교통 이용률 13%요? 네, 정말 충격적인 데이터입니다. 용인시 전체 대중교통 이용률이 22%라서 경기도 평균인 27%에도 못 미치는데 처인구는 13%니까 통행의 75% 이상이 오직 승용차에만 기대어 움직인다는 뜻이잖아요. 이 건조한 13%라는 숫자가 현실에서 어떤 고통인지 확인하려면 언론에 보도된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합니다. 남사읍에 거주하시는 남교 어르신의 인터뷰 내용이 있었죠. 네, 제가 그거 보고 진짜 놀랐어요. 버스를 한 번 놓치면 1시간에서 2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고충은 이건 대중교통이 그냥 좀 불편하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차가 없으면 물리적으로 완전히 고립되는 도시라는 뜻이죠. 바로 이 지점입니다. 어르신이 2시간 동안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 그 도로 옆에 1만 6천 세대의 첨단 신도시가 들어선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45km짜리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뚫어 놓는다고 해도 결국 그 거대한 도로를 빠져나와서 집으로, 병원으로 향하는 동네 골목도로망들이 그 수만 대의 차량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고속도로에서 내리자마자 꼼짝달싹 못하는 교통지역이 될 게 뻔하거든요.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과연 도로는 무한정 넓힐 수 있는가? 용인시정연구원의 분석을 바탕으로 냉정하게 대답하자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한계가 명확하군요. 네.
신규 철도역 중심의 환승시설이라던가 대중교통 전용 차선 같은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 개편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이 첨단 도시는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길 막힌다는 민원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국 좋은 기업과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급여뿐만 아니라 삶의 질, 즉 문화나 교육, 의료 같은 어메니티가 필수적이라는 창조도시론의 핵심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정확합니다. 360조 원짜리 공장에서 일할 최고의 수재들은 통장에 찍히는 연봉 하나만 보고 인생을 걸지 않아요. 퇴근 후에 질 높은 문화를 누릴 수 있는지, 내 아이가 안전하게 걸어서 학교에 갈 수 있는지, 대형 병원이 가까운지 이런 정조 요건을 아주 깐깐하게 따집니다. 수백조 원을 들여서 겉보기에 화려한 공장을 세우는 건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고작 1단계일 뿐이라는 거군요. 결국 처인구의 미래는 단순히 집값이 얼마 오르느냐가 아니라 이 인재들이 머물고 싶어하는 진짜 정주도시로 온전히 완성될 수 있느냐에 달려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이 이곳으로 이주나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땅값이나 화려한 조감도 이면에 학교, 병원, 상권 같은 아주 차가운 현실의 정주 요건들을 반드시 냉정하게 따져보셔야 한다고 조언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단순한 부동산 홍보나 투자 전망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네, 만약 이 막대한 자본이 투입된 첨단 반도체 도시가 과거 용인이 겪었던 난개발과 배드타운의 실수를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또다시 반복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첨단 공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창조적 엘리트 인재들이 퇴근 후에는 모두 다른 도시로 빠져나가 버리는 텅 빈 거대 콘크리트 섬이 되지는 않을까요? 진정한 도시의 가치는 일터 밖을 나섰을 때 걷고 싶은 거리가 있느냐에 따라 결정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